안녕하십니까, 박승입니다. 오늘은 그 K7 차량이 운행 중에 차가 약간 울컥울컥해서 방문했는데 데이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이 어떠한 정상으로 입고됐을 때 정비사들은 대부분 시각, 청각, 후각을 동원해서 기본적인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사실은 ECU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장 코드도 봐야 되겠지만은 고장 코드만 가지고 데이터가 이 차량의 정상이 어떤지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듯 ECU 데이터를 하나씩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현재 RPM이 있고 목표 RPM이 있습니다. 목표 RPM이라는 것은 ECU에 세팅된, 매핑된 데이터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회전 상태에서 620 RPM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RPM이 842 RPM입니다. 상당히 높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슈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하냐 그러면, 목표 RPM을 맞추기 위해서 RPM을 계속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높은 이유는, 낮추면 어떠한 시동 꺼지면 엔진 부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842 RPM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흡기압 센서 데이터 값이 412 헥타파스칼인데, 정상적인 차량 같은 경우에 300 헥타파스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킬로파스칼 같은 경우에도 30 킬로파스칼 밑으로의 데이터인데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공기 누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RPM이 높은 이유가 공기 누설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누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단 RPM도 높고 흡기압 센서 데이터 값도 높은데 고장 코드는 과연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 코드는 P0507 공회전 제어 시스템, 목표값보다 RPM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공회전 제어 시스템은 상당히 여러가지 부품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스로틀 바디, 예전에는 ISC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솔린이라든지 LPG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 바디에서 거의 RPM 제어를 공기량 가지고 거의 다 제어를 하고, 커먼레일 차량에서는 연료량 가지고 RPM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RPM이 올라간 이유, 조금 전에 흡기압 센서가 높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흡기 매니폴드 주변에 어떠한 누설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스로틀 바디 이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공기량 값을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고, 스로틀 바디 이후에 공기 누설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누설이 없으면 다음 데이터 분석을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그리고 엔진 회전수가 높은 이유는 냉각수온 센서가 너무 차갑다고 인식을 할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냉각수온 센서 데이터가 몇 도씨인가 봐야 되는데 지금 93.8도씨로 매우 열간시 정상적인 데이터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품이 산소 센서인데, 산소 센서는 엔진의 공기와 연료의 비율이 정상적인가를 판단하는 센서인데, 지금 산소 센서가 희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이 희박이다. 연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RPM은 높고, 약간 이율배반적인 데이터지만,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엔진 회전수가 순간적으로 보면 665 rpm으로 떨어질 시점에 ETS 모터 듀티, 말 그대로 스로틀 바디는 갑자기 스로틀 바디가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0.5% 정도로 0.5% RPM을 올리기 위해서. 이 말은 엔진 회전수를 목표 RPM에 맞추기 위해서 665까지 내렸는데 엔진 부조가 발생했기 때문에 ETS 모터 듀티를 이용해서 RPM을 또 강제적으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시스템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지금 이 데이터를 보기까지
흡기 매니폴드에 누설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ETS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꼭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스캐너에서는 이렇게 ETS 성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성능 검사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TPS 1, 2, 열림, 닫힘 그리고 가변 시점에서 모든 데이터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0.1%의 오차밖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ETS 모터는 정상적으로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설도 없고 ETS 모터도 이상이 없다 하면 결국은 이슈일까요? 예, 이슈일 수 있습니다. 이슈일 수 있는데 과연 이슈라고 판정을 짓기 전까지 꼭 한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ETS에 카본이 묻어 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ETS 카본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세척 정비 절차인데 세척하고 난 다음에 또 이슈에 내가 ETS를 쉽게 스로틀 바디를 깨끗하게 세척을 했는데 다시 초기 값으로 돌려달라는 신호를 주어야지 내가 청소를 했는지 그리고 신부품으로 교환을 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는 이슈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스로틀 바디의 카본이 이렇게 계속 많이 쌓여 가지고 내가 계속 보정을 해줬는데 그 값을 계속 기억하고 RPM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슈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꼭 ETS 세척 그리고 코딩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목표 RPM 대비 엔진 회전수가 620, 619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작업한 것은 단 ETS 클리닝 그리고 ETS 코딩을 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흡기 압 센서도 286헥타파스칼로 정상적인 수치에 들었고 산소 센서도 B1, B2 센서 정상적으로 공연비가 매우 양호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소한 한 가지 때문에 ECU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ECU는 사실 많이 진화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ECU는 우리가 보정, 말 그대로 코딩을 해주지 않으면 그 과거의 값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로틀 바디뿐만 아니라 인젝터 클리닝 할 때는 인젝터 클리닝, DPF 클리닝 할 때 DPF 클리닝, 그리고 에어프로 센서를 교환할 때도 에어프로 센서를 세척할 때도 코딩 내지 학습값을 항상 초기화 해줘야 되고 부품 교환 후 학습값도 실시해 줘야지 배출가스 제어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부품은 정상적으로 교환하였는데 만일 학습을 정상적으로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결과물을 보았다시피 사실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도 매우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 CU 데이터를 보면서 그리고 상대 비교 분석을 해가면서 이 데이터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판단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바꾸어야 하고 무엇을 바꾸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 이 부품은 꼭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찾는 게 자동차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수리 원인만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진단을 올바르게 해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찾아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